이제 그리스의 영웅들이 이렇게 고행과 고통을 통해서 영웅이 될 수 있었고, 이걸 보면 이제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한 깨달음, 여기에 딱 맞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파테이마토스, 고통을 통한 깨달음이 그리스 문학의 주제이고, 영웅들도 여기에 따라야지만이, 부합해야지만이 영웅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랬는데, 이런 개념이 이제 시대가 갈수록 변해요. 그래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나중에 한 6세기쯤 되면은 문학에서도 신과 인간 개념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서정시에서,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 신이나 저승의 존재가 이 그림자로 많이 비유되는데, 이게 6세기쯤 되면은 이게 서정시에서 인간으로 바뀌어요. 인간이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고 굉장히 무력하고 나약한 존재로 바뀌게 돼요. 여기로 아까 이 길은 걸었으니까 여기로 바닷길을 걷겠습니다. 땡볕이긴 한데 여기 톳이 차고, 전에 한하계 해수욕장 갔을 때 톳이도 안 차고 그냥 막 서너 시간 해변에서 맨발 걷기 했더니 팔이 그냥 새카맣게 타가지고, 아주 너무 타가지고 보기가 안 좋아요. 뒷덜미도 그냥 새카맣게 타고, 얼굴은 그렇게 안 탔는데 목만 새카맣게 타니까 이게 뭔가 이게 맨발을 걸으면 이게 성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아닌 것 같아. 선크림도 발라야 되는데 귀찮아서 조금 저까지 잠시만 한 30분만 걸어가면 되는데 귀찮아서 안 바르길래요 그냥. 그러니까 기원전 6세기가 되면 서정시에서 그 인간이 그림자에 비유되고 신을 찬양하고 인간을 비하해요. 그리고 염세주의가 확산을 해요. 그래서 그 서정시에서 나타난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그 실제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솔론은 이제 기원전 638년에 태어나가지고 558년에 죽는데, 주 활동기는 그러니까 6세기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7연 중에 한 명인데, 솔론의 개혁으로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민주정의 진짜 기틀을 다진 사람으로 인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아테네에서 그때 빈부 갈등이 엄청 심해져 가지고 거의 내란 지경으로 갔는데, 이 솔론한테 이제 그 해결책을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솔론이 그 부채를 탕감하고, 그리고 이제 인민법정을 만들고, 그런 정치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이제 나중에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가 번영하게 되는 직접적인 그런 정치적인 업적을 세우게 되죠. 이 사람도 근데 상당히 염세주의적이었어요. 그래서 시를 보면은 죽을 운명의 인간은 누구도 행복하지 못하다. 모두는 오직 불행하니 태양 아래 살아가는 모두가 불행하다. 이게 단편 14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신과 인간을 구별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고대에는 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아나 헤시오도스 서사시를 보면 신과 인간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솔론 시대에 오면은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죽음을 모르는 신들의 뜻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서 신과 인간을 완전히 구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시모니데스란 유명한 시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기원전 556년에 태어나 가지고 468년쯤에 죽어요. 이 사람은 케오스 섬 출신의 얀보스 시인이에요. 얀보스는 이제 디스하는 거, 비방하는 시를 잘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단편 19에 보면은, 내가 보기에 피타고스의 말은 옳지 않다. 물론 현명한 사람이 남긴 말이기는 하지만 그는 훌륭해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신의 몫이겠다. 인간은 겨우 불행하게 되지 않는 정도이니 감당할 수 없는 공공에 처하지 않는 정도. 그러니까 인간은 불행하지만 않으면 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존재로 여기고 있죠. 여기에 이 시모니데스의 시에 아주 그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너 자신을 알라, 그 다음으로 유명할 거예요 아마. 훌륭해지는 것은 어렵다. 이게 정확하게 히라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도 이 피타고스의 시를 가지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논쟁을 벌이죠. 아주 유명한 시예요. 그 다음에 단편 29에 보면, 인간의 능력은 작으며 그의 노력은 헛되며 짧은 삶에 수고의 수고가 이어져 모두에게 공평하게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온다. 아주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편 32에 보면은, 신은 만물 가운데 지혜롭고 인간에게는 어느 것도 상처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아주 그 재밌는 시가 하나 있는데, 현자는 부잣집 문간을 어슬렁거린다는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모니데스가 철학자들을 이제 비웃는 시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시인들하고 철학자들 간에 그 시기와 질투가 엄청 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철학자들은 나중에 대두된 사람들이고, 시인들이 원래 그 그리스에서 굉장히 존경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철학자들이 나중에 나타나면서 이제 시인의 자리를 위협한 거죠. 그래서 둘이 엄청 질투를 했는데, 그 시인과 철학자 간의 갈등의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톤이 대화편 그 국가에서 시인 추방론을 펼쳐요. 시인들이 이게 사회 체제를 불안하게 한다 그래 가지고 시인들을 다 추방해야 된다고 주장해요. 아주 과격한 주장이죠 이게. 플라톤 국가에 쓴 내용을 보면은,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고대의 일배예요. 고대의 일배. 결코 참 철학자로서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게 국가라는 책에서 쓴 걸 보면은 참 끔찍한 사람이죠. 이거를 그 한 10년 전인가 미국에서 그 최고의 역대 베스트셀러로 1위는 당연히 성경이고 2위로 국가를 꼽았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거 국가를 읽어보거나 하고서 이거를 1위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 일반 사람들이 선정한 건 아니고 그 지식인들이 선정했을 텐데,
이거를 베스트셀러 2위로 선정했다는 거는 베스트셀러가 아니니까 가장 읽어야 될 책, 필독서로 선정한 거는 굉장히 그 정치적인 거죠. 이게 정치적인 음모가 있는 그런 결과예요. 근데 원래 시의 전통이란 게 동서양 모두 이 사회 체제 비판이에요. 그래서 공자도 일찍이 그 시경에 있는 300편의 시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에 사특함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무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에 사특함이 없으니까 자기 이익을 안 챙기고 그냥 순수하게 말하고 불의에 저항하고 그러기 때문에 체제 저항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오죽했으면 시인들을 추방하라고까지 얘기했겠어요. 근데 요즘 한국을 보면은 시인들을 추방해야 될 것 같아요. 플라톤의 말이 맞아. 한국의 시인들은 요새 보면은 전부 다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을 비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누구야? 장정일 씨가 한번 얘기했나? 그 외에는 이렇게 매스컴이 워낙 왜곡 보도하니까 안 알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아보기 힘들죠. 그 다음에 이제 핀다로스의 시인데, 이 핀다로스는 전 시간에도 소개했지만 기원전 552년 사람이고 552년에 태어나서 443년에 죽었다 그래요. 근데 생물 연대가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이 사람은 테베 출신이고 멜로스를 주로 지었다 그래요. 리라로 반주하면서 읊는 시죠. 이 사람의 그 시 중에 피티아 창가 8번이 있는데, 하루살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가, 그림자의 꿈, 그것은 인간, 제가 전에 얘기했던 시죠. 이 시가 이게 기원전 446년에 그 아이기나 출신의 아리스토메네스가 그 씨름에서, 레슬링이죠. 그러니까 레슬링에서 우승한 것에 대한 찬가인데, 그 찬가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서도 그렇고 이 내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예요. 이게 찬가인지 아닌지 좀 의심스러운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인간을 그림자로 비유하고 있죠. 이게 이제 결국은 플라톤의 철학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게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으로 이어져서 현실이 이데아의 모방이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그 동굴의 비유가 이런 분위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테오그니스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메가라 출신이고 기원전 6세기 말에서 5세기 초에 걸쳐 살던 사람이에요. 주로 짓던 게 이제 엘레기, 비가를 지었고, 이 사람이 시를 굉장히 많이 남겼어요. 서정 시인 중에 최대로 많이 남겼는데, 이 사람의 시에도 이제 염세주의가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 중에 보면은 대지의 인간에게 더없이 좋은 일은 태어나지 않는 것, 뜨겁게 타오르는 햇빛을 보지 않는 것이다. 일단 태어났다면 서둘러 하데스의 문을 통과하는 것, 넉넉히 흙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이다. 이게 염세주의도 아주 극단적인 염세주의죠. 아예 태어나지도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테오그니스 시 중에 특이한 게, 이게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가 있는데, 눈먼 대중을 발로 밟아라, 날카로운 꼬쟁이로 그들을 내몰아라, 학대받는 그들의 목에 굴레를 씌워라.
이게 독일에서 그 마르틴 루터가 종교혁명을 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그 독일 농민 반란, 그걸 진압할 때, 진압하라고 할 때 쓰던 구문하고 아예 비슷해요. 아주. 그 다음에 나라 질서를 세운다. 유익한 질서를 하니 불의와 손잡지 않는다. 군중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는다. 이 사람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테오 그니스의 시를 보면은 이게 6세기부터 이제 신과 인간에 대한 개념이 변하면서 이게 정치제도도 거기에 따라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신을 막 찬양하고 염세주의 경향이 이게 과두제가 나타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극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좀 나타나는데, 아이스킬로스의 아가멤논에도 보면은 그대들 죽어야 할 인간의 종족들이여, 내 헤아리건대 그대들의 삶은 한갓 그림자에 지나지 않도다. 아가멤논에서도 굉장히 인간을 무력하고 염세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의 비극 메데이아도 그런 게 나타나는데, 필멸의 존재들이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은 오늘 처음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내 꺼리낌 없이 말하겠소. 스스로 현인이요 사색가라고 자부하는 자들, 즉 소피스트들, 이야말로 가장 중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이요. 그래서 이게 소피스트들의 그 감각과 경험을 중시하는 철학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6세기 이후의 서정시나 비극에서 나타나는 이런 인간을 비하하고 염세주의적인 모습이, 이게 호메로스 시대의 신과 저승의 존재가 그림자라는 관점에서 변한 거죠. 이게 이제 이 시대에는, 지금 말한 그 6세기나 5세기 시대에는 그 신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호메로스 시대의 어떤 관점하고 이렇게 혼재돼 가지고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소크라테스, 플라톤의 그 관념 철학이 본격적으로 등장함으로써 이 염세주의와 인간을 무력한 존재로 보는 그런 태도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철학이 그런 태도의 최악의 결과예요. 소크라테스는 플라톤 대화편 파이돈에 나타나는 거는 철학을 하려면 죽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제대로 철학을 할 수 없고 죽어야 철학이 가능하다는 그런 죽음의 철학을 주장하죠. 근데 이 철학이 이 사는데 도움이 돼야지, 이 도움이 안 되면, 사는데 도움이 안 되면 이 철학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뭐 전에부터 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철학이 나온다는 뭐 그런 개소리를 하는데, 이건 진짜 개소리 중에 개소리죠, 이게. 그럴 거면 왜 살아? 그렇게 해? 사는 게 싫고 인간이 싫고 세상이 싫으면 빨리 돼줘야지.
왜 사냐고요. 한국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게 이것과 관련될 수도 있어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죽음의 철학이 기독교 교부 철학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고, 기독교가 말하는 그 천국과 구원론이라는 게 되도록이면 빨리 자살해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정답 아니에요? 빨리 돼지면 되는데 왜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나 마구 투기하면서 개돼지처럼 계속 살라고 하냐고요. 천국과 구원을 외치는 자들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더 바둥대면서 살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그걸 믿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죠. 이게 옛날에 오대양이라든지 미국에서 인민사원인가 집단 자살한 사람들, 죽은 사람만 병신 된 거죠. 이런 황당한 죽음의 철학이, 이게 이 죽음의 철학이 나오고, 더 황당하게 이 죽음의 철학이 주류 철학이 된 게, 이게 지극히 정치적인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게 절대 아니죠. 이게 폭력적인 거죠, 사실은. 이게 그 아테네에서 민주정이 득세함에 따라서 이 민주정에 반대하려면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절대 관념 이런 걸 내세워서 이거에 복종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민주정에 반대하기 위해서 이데아 같은 절대관념을 내세우고 상대적으로 인간의 감각과 경험은 무시하면서 보편적인 인간을 부정하고 비하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이게 과두제를 옹호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이런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는 철학이 관념 철학인 거죠. 이때부터 이제 소피스트의 철학은 도리어 이제 궤변으로 몰리면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는 것 같아요. 행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전국 노래자랑을 하는지 뭘 하네요. 아닌데 그것도? 노래자랑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해변이 있네. 여기서 맨발 걷기 할 수 있는데 너무 짧네요.
지역에서는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데는 없네요. 여기 뭐 조금 있는데 이거 뭐 땡볕에서 걷기도 그렇고. 여기 뭐 횟집들이 몇 개 있고, 근데 썰렁하네요. 손님도 하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출발한 대로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저쪽으로 가면 있을 것 같아요.